실행하고 그렇게 살아가시나요? 많은 사람들이 가장 그 후회가 되는 것이 살면서 해봤던 일보다는 살면서 못해본 일에 대한 후회가 가장 크다고 그래요. 특히 사람이 이제 뭐 죽음을 앞에 둔 상황이라던가 건강을 잃었을 때, 그럴 때 상당히 정말 그것만큼 꼭 해봤어야 되는데 가장 큰 후회가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자기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을 정말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은 용감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행복이고, 또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주저하면서 해보지 못한 사람은 용기 없는 자들의 불행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저도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나름대로 하고 싶은 일을 주로 많이 한 편인 것 같아요. 뭐 100%는 아니어도 거진 한 80% 정도는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워낙에 능동적이고 에너지가 좀 강한 편이다 보니까 하고 싶은 것은 바로바로 손을 대고 이제 좀 잘 저지르는 타입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물론 아직도 더 나의 그 하고 싶은 버킷리스트가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만, 뭐 그런대로 크게 이렇게 후회스러울 만큼 해보고 싶다 이런 건 없어요. 그리고 나중에 후회될 것 같은 거를 저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좀 용감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어떻게 여러분들도 한번 정말 지금이라도 다는 못해더라도 한 가지라도 용감하게 용기를 내서 해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그 부동산 재테크에 이제 공부를 시작하고 관심을 갖게 되면서 그 땅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었어요. 그 땅 테크라고도 하죠. 과연 이 땅이 뭘까? 어릴 때 사실 그런 얘기도 했었어요. 우리나라 국토가 워낙 좁으니 그걸 다 내 땅으로 만들어야지, 이렇게 막 무모한 얘기도 한 적도 있었고, 그럴 정도로 그 땅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었어요. 나름대로 어릴 때부터 좀 그 부동산은 부증성이 있다, 뭐 이런 거를 좀 알았던 모양이에요. 뭐 내 생각엔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 땅이 전체가 몇 평인지 아세요, 여러분? 한 10만 188제곱킬로미터? 그러니까 평으로 따지면 약 한 303억 평, 303억 평, 한 3억 평 정도가 더 넘는다 그래요. 저도 물론 어떤 통계나 이런 책에서 봤는데, 근데 그 땅이 전체가 다 또 쓸모 있는 땅이냐, 그건 아니에요. 거기에서 또 뭐 산도 빼고 뭐 이런 어떤 작종이라던가 각종 쓸만하지 않은, 거기던 또 자연의 어떤 이런 풍경을 또 고수해야 되는, 하여튼 각종 이러한 땅들을 다 제외하고 본다면은 불과 한 몇 프로 안 된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땅 자체가 어떤 그 과거에는 그래요, 신분을 상승하는 어떤 가치였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우리가 부동산을 얘기할 때 리얼 에스테이트라고 하잖아요. 그 리얼 에스테이트에서 리얼이라는 거는 어떤 진정한의 뜻이 있고, 이제 에스테이트는 이제 라틴어로 이제 그게 신분이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진정한 신분의 상승을 그 의미하는 것, 그 가치가 바로 이제 땅이다, 이렇게 얘기가 어원이 나올 정도로 그만큼 이 땅이 상당히 좀 귀한 그 가치를 나타내고 있는 자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는 건데, 자, 그렇다면 이제 리얼 에스테이트가 아니고 그냥 에스테이트는 뭐냐? 그냥 에스테이트는 땅과 연관을 짓지 않고 인격적인 어떤 신분, 그러니까 퍼스널 에스테이트에서 인격적인 신분 상승, 이런 거를 얘기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땅이라는 것이 그만큼 특히 어느 나라보다도 우리나라는 더군다나 땅에 대해서 아주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부동산 쪽으로 돈이 몰릴 수밖에 없고, 또 웬만한 부자 기업들도 하나둘씩 그 땅을 사고 자꾸 건물을 짓고 하는 이유가 그만큼 땅의 어떤 희소 가치가 남달리 우리나라가 특히나 더 크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 땅이 정답인데, 부동산에서는 위치에 따라서 정말 그 가치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어떤 땅은 천정부지로 오르고, 또 어떤 땅은 죽으라고 안 오르거나 아니면 심지어 떨어지기까지 해요.
뭐 심지어는 뭐 공시지가보다도 훨씬 50%나 뭐 아래로 막 금매로 내놓고 이런 땅들이 많은데, 하여튼 그만큼 땅이라는 게 상당히 좀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분명히 그럼 땅이라도 좋은 땅과 나쁜 땅이 있다라는 건데, 그럼 과연 그 좋은 땅과 나쁜 땅을 어떻게 고를 것이냐, 그 고르는 기준이 과연 뭐냐, 이게 상당히 좀 의문점입니다. 자, 그래서 땅에 고르는 기준, 땅을 선택하는 기준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 건데요. 오늘 우선은 첫 번째 하나를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제일 중요한 거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기업이 몰리는 지역에 땅을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기업이 몰리는 지역, 즉 기업이 투자한 지역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심지어는 그래요. 이 길이 뚫리는 땅보다 기업이 어디로 몰리느냐, 그것을 보는 것이 더 먼저 순위가 되어야지 돼요. 자, 기업이 몰리면 일단 고용이 창출이 되죠. 고용이 창출되다 보면은 인구가 증가를 하게 되고, 인구가 증가하게 되면 각종 또 수요를 이룰 수 있는 각종 시장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 지역은 값이 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업이 몰리는 지역에 땅 값이 오른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길이 뚫리는 것보다 기업이 몰리는 지역에 투자를 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평택이 한동안 많이 올랐었죠. 평택이 많이 오른 이유는 물론 뭐 미군 이전 계획도 있었고 뭐 있었지만은, 사실은 삼성전자가 평택으로 이전한다는 그 소식이 나오자마자 완전히 와르르 몰린 거예요. 실제로 삼성 기업이 평택 땅 값을 올린 거나 다름없어요. 미군보다 삼성이 먼저입니다. 삼성전자가 평택으로 온다라는 소식 때문에 그 평택의 가장 큰 호재의 1번지였고, 또 땅값이 그것 때문에 오른 날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오면 곧 고용이 창출되고 인구가 늘어나고, 또 그로 인해서 주거지 공급, 또 상권도 발달되게 되고, 각종 모든 그로 인한 파생된 요인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이 몰리는 지역에 투자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땅테크의 첫 번째 조건, 기업이 몰리는 지역에 땅 투자를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조건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